자, 오늘은 이어서 그 행정상 손해정보에서 손해배상을 볼 차례입니다. 242쪽을 보시는데, 우리가 그 231번, 242페이지 08번은 지난 시간에 좀 문제 풀었던 문제에서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에 09번을 보도록 하세요. 예. 자, 그러면 국가배상법 제5조인데 이 영주물 책임입니다. 영주물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먼저 그 4번 한번 보시죠. 자, 정답은 4번인데, 판례는 예산 부족은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우리가 영주물 책임에서 예산 부족, 그죠? 이걸 말하지만 예산 부족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틀린 거고, 이것도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질문이고, 2011년도 지방직구 문제인데 지금도 이렇게 나와요. 예산 부족은 우리가 면책 사유,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불가항력적인 사유, 그렇죠? 영주물 책임에서 이제 불가항력적인 사유, 예를 들면 500년 만에 한 번 이렇게 오는 강호량에서 뭐 하천이 범람했다, 홍수가 왔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 부족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제 1항 보세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주물 일함은 공공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치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부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습니다. 받으시고요. 두 번째,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판례는 여기 이제 영자 빠졌네요. 영자 잘 못 읽어서. 판례는 영주물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우리 영주물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맞는 지문에서 보통 잘 나오는 지문에서 한번 제가 내봤습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매향리 우리 사격장이죠. 이건 2번은 매향리 매향리 사격장과 관련해서 나온 자주 나오는 그 판례입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233번 보도록 하죠. 자, 제5조인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이죠. 자, 1번 문항 봐보세요. 공공의 영주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리에 기하여,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한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제외된다, 포함된다. 포함되죠. 이게 틀려요. 이거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행정상 손해배상에서는 특별히 틀릴 것은 없어요.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판례하고 그 요건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계속 몇 번 나왔어요. 이건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나오고요. 이때 꼭 아실 것은 이 공공의 영주물은 영주물 법인에서의 영주물이 아니라 학문상 공물을 의미한다. 꼭 아셔야죠. 학문상 공물은 공공시설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꼭 아셔야 돼요. 이거 학문상 공물을 의미해요. 공물을 의미한다. 이때 공물은 공공시설 등을 말하는 것이지 강학상 영주물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상 공물을 말합니다. 아셔야 하고. 자, 두 번째 볼까요? 영주물이 설치 관리 하전한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주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맞죠? 자,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 이게 객관설인데,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객관설이죠? 이 객관설이고, 이 주류적 판례예요. 주류적 판례. 지금 여러분들 절충설을 취한 판례도 있습니다. 일단 그죠? 객관설 플러스 주관설, 관리자의 주의 의무까지 포함하는 절충설이 이렇게 채택된 경우가 있는데, 주류적 판례는 객관설이에요. 즉 통상이 객관적인
안전성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 자, 제가 가로등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도 이렇게 달밤에 너무 달빛이 좋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가로등이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제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객관적으로 봐서요. 영점물리 설치 관리 하자에서 이 주류적 판례 객관설에 한다면 자, 이 가로등이 통상의 안전성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쓰러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객관설에 보면 주류적 판례에 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객관설에다가 이렇게 주관설을 갖다가 주관설 관리자의 주의 의무죠. 관리자의 주의 의무까지 의무 그죠? 예, 요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절충설이에요. 절충설. 예, 절충설입니다. 이 절충설을 채택한 판례도 있어요.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3번 볼까요? 보세요. 이 예산 부족 나오죠. 예산 부족 등 설치 관리자의 재정 사정은 배상 책임 판단에서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결정질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됐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음동을 포함한 공해 등이 위험적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간단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직무상 책임에서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지만 영조물 책임도 종종 나옵니다. 자, 이어서 234번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인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2번이 답인데 이거 박스 문제, 이게 박스 표시 안 됐네요. 예, 박스 표시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표시를 하시고 박스 문제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3개죠. 여러분들 자, 다툼 있는 경우 판례 이함 2012년도 프로젝트고 지금 박스 문제가 다시 또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스 문제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245쪽을 좀 봐보세요. 예.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리을 비읍이에요. 디귿 리을 비읍이에요. 예, 디귿 리을 비읍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디귿 봐볼까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직무행위를 수행한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없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주관적 의사가 없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 틀렸어요. 예.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여러분들 직무상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상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직무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광의설이죠. 광의설이 직무행위 범위에 관해서 이제 광의설이에요. 실질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 널리 시행하는 자, 집행하는 자를 말해요. 우리가 보시면 이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개념은 최광입니다. 널리 실질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모든 자예요. 그래서 교통할아버지도 들어갑니다. 일시적이고 계속적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자, 이거 아니거나 틀리죠?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수적 행위도 포함합니다. 또 직무집행의사 필요치 않아요. 직무집행의사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번 틀렸고. 디귿번 보시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판단할 경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그 표준으로 하고 반드시 누구의 행위인지 가해 공무원을 갖다가 특정해야 한다. 자,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판단할 경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그 표준으로 하고 반드시 누구의 행위인지 가해 공무원을 특정해야 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그 과실 판단 기준이 있죠? 우리가 추상적 과실이에요. 추상적 과실입니다. 이 추상적 과실은 누구를 기준으로 거예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 바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고, 자,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과실을 판단할 경우 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고, 이건 맞아요. 추상적 과실이니까 맞죠. 해당 직업권의 공무원에서 평균율을 기준으로 해요. 평균율. 보통 일반의 공무원. 평균율. 이거 갖다가 보통의 일반의 공무원 평균율을 갖다가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 평균율. 그런데요, 누구의 행위인지 가해 공무원을 갖다가 특정한다. 우리 판례 한다면 반드시 가해자인 이 공무원이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반드시 누구의 행위인지 가해 공무원을 갖다가 특정해야 한다. 틀립니다. 네, 틀립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받으시고 누구의 행위인지 가해 공무원을 특정해야 한다. 되죠? 예, 보셔야 돼요. 가해자 공무원은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비읍번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할아버지 사건 같은 경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반 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할아버지 사건 같은 경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반 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틀렸죠? 교통할아버지도 일시적인 거. 계속적인 거 묻지 않습니다. 포함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공무수탁 사인도 지금 국가배상법, 예전에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수탁 사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무원이 된다고 봐요. 법 규정이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통할아버지는 이때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그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행정권한을 줬으니까요. 공무수탁 사인이 되고 공무원이 됩니다. 이때 서울시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개가 틀립니다. 그러면 먼저 개혁본 봐볼까요?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어느 일서를 취하여 처분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됐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판례고. 4번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이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원이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리상. 즉 우리가 국가가 초법규적으로 제1차적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경우 이 조리상으로도 초법규상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죠. 재판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위법은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수행상 의무의 위반으로서 위법이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됐죠? 이렇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에 정답이 2번이에요. 자, 이제 이어서 좀 보셔야죠. 자, 235번 보도록 하죠.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이번에는 옳은 것이죠. 자, 옳은 것입니다. 3번 문항 봐보세요. 자,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화장실 창문의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 금지 장치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므로 학교 시설의 설치 관리 사항의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 맞아요.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3번 그 질문을 갖다가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이니까요. 이제 틀린 것이 나머지.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사인이 소유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우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돼요. 행정권한 자, 우리 법적뿐만 아니라 임차권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틀려요. 사인 소유에 속하는 공물에 대해서도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이때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됩니다. 즉 영주물 책임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에 틀렸어요. 이항 보시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 영조물, 그렇죠.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이죠. 영조물입니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조물, 계속 빠지네요, 그죠?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한 자가 우선적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자, 이런데 국가배상법의 규정이면, 자,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한 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자,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한 자가 우선적으로 손해를 배상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잠깐 법조문을 좀 보도록 하죠. 요 주문은 또 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맞는 제문으로 잘 나오는데, 틀린 제문으로 잘 나옵니다. 일단 그 2번 문항 좀 같이 봐보세요. 이거는 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외로 쉬운 그 법조문이지만 틀리고 맞는 제문으로 잘 나옵니다. 13번, 2번 보도록 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한다. 이 경우에 자, 손해를 배상한 자는 그 내부 공개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임 감독자와 그렇죠?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한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때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 부담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핑퐁 게임 들 수 있어서 그래요. 갔더니 아이고 우리는 설치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 비용 부담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받으세요. 또 이 사람 반대로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법조문을 통해서 해결하겠고, 이때만 이런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제 그 구상권 문제가 발생하겠죠.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양자 모두에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항, 강설에 대처하기 위해서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용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 사정에 비추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도로의 구조, 기상 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때 교통 통제 조치를 취할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시면 판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4번. 왜냐하면 영조물 책임에서 이제 종종 자주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이 내용 판례가 또 정해져 있어요. 4번 문항 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46페이지 13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강설에 대처하기 위해서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 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 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춰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 교통 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있죠. 기본적으로 내용 한번 판례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좀 봐봤어요. 이어서 우리가 6번을 보도록 하죠. 236번. 자, 247페이지 14번 문제인데요. 자, 옳은 것입니다. 판례 입장으로. 자, 4번 문항 봐보세요. 유흥주점의 화재로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용도 변경, 무허가 및 시설 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이 주문. 옳은 것이에요. 그러면 1번 문항 봐볼까요? 옳지 않은 것인데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공모의 일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 묻지 않아요. 일시적이고 계속적이든 한정적이든 포괄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교통할아버지도 포함됩니다. 1번 틀렸고, 자, 계속 반복되네요. 두 번째,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사경제의 주체로서는 작용이 포함됩니까? 아니죠. 직무상 행위 이 범위가 뭐예요? 광의설이잖아요. 광의설. 광의설은 여기 우리가 있죠? 현재 광의설이 통설 판례예요. 이 광의설이 통설 판례인데 이 직무상 행위는 권력적 작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관리 작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경제 작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경제 작용을 이걸 국고작용이라고도 해요. 이거 포함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포함 안 됩니다. 이거 포함 안 됩니다. 이거 포함 안 돼요. 포함된다 해서 틀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3번 문항 봐볼까요?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경우 인사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출 운행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봤죠? 우리 앞에서 나온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2번, 3번 반복하면 명확히 이제 기억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4번 한번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7번 보도록 하죠. 네, 7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248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항 보시죠. 자, 옳은 것입니다. 어떤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고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이거 계속 자주 반복되는 지문이에요. 자, 1번 문항 볼까요?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렇죠?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아니죠.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는 이거 안 돼요. 이거 과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규 해석에서 어떤 학설 대립이 심하고요. 판례가 없는 경우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든지 또 법규의 해석을 자기가 임의로
통솔적인 기능가 있고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로 법규 해석을 거쳐서 행정처분한 경우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죠. 이 법규 해석 관계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심하고 판례가 없는 경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이 그 학설을 하나 채택해서 하는 것은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요. 잘 나오는 지분이고. 세 번째, 과실 개념이 주관화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니죠. 주관화가 아니라 객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그죠? 여러분들 과실 개념이 그 객관화 바로 추상적 과실이 그치? 추상적 과실이 그 예입니다. 추상적 과실도 그 하나의 예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 추상적 과실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공무원 평균, 해당 공무원의 직업군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평균인. 그래서 우리가 객관화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관화가 아닙니다. 주관화 틀렸어요. 4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적용만 포함됩니까? 아니죠. 관리 적용 들어갑니다. 사경제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 사경제 적용 안 들어가고 국고 적용 안 들어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5번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인 경우에 한다. 아닙니다. 꼭 실질적인 직무집행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 들어가요.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포함되니까 틀렸어요. 자, 이어서 이제 238번 보겠습니다. 238번 보면 자, 됐죠? 예. 2번 문항 봐보세요. 2번 문항. 국가배상법은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니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국가배상법은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잠깐 그 해설을 같이 봐볼게요. 249쪽 16번입니다. 우리 잠깐 여기 법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은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 해석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명시하고 있다 해서 틀린 거예요. 법 해석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자, 1번 문항. 자, 보시면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 취지를 한다고 본다. 맞는 지문이죠. 자, 3항.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맞습니다. 상호보증주의. 네 번째, 국가배상 책임을 공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나 재판 실무, 소송 실무상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 실무, 판례 같은 말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239번 보도록 하죠. 17번입니다. 249페이지 17번. 자, 옳지 않은 것인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야 옳지 않은 것이죠. 자, 보시면 이제 1번 문항 봐보세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지지 않아요. 이 직무상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 공공일반의 이익이 뭐예요? 공익이죠.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일 때는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확실히 틀리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떤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해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 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이 직무행위로 보일 때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그죠? 이게 맞네.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뭐예요? 예, 직무행위인지의 판단 기준. 직무행위인가의 판단 기준은 외형설이에요. 이거 객관설인데 외형설, 그죠? 예, 이것이 통설판례예요. 직무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객관설인 외형설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가 있는지, 그죠?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이 외형설에 된다면 직무상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내용 보시고 아주 전형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요게 지문이 좀 길어졌지만 이 지문을 갖고 숙지하고 계시면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문제만 냅다 풀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어서 240번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데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이에요.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이 답인데 영주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돼요. 이게 뭐 계속 반복되네요. 이거 계속 반복돼요. 최근에도 나왔고. 그래서 틀리면 안 되겠죠. 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의 우리 점유자의 책임, 민법상의 불법행위에서 점유자의 책임,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동조의 영조문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문의 개념보다 넓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 맞죠? 맞습니다. 5번, 영조문의 설치 권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선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적 문제죠. 앞에서 제가 한번 법정을 읽어드렸습니다.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문제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